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편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2편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한 그 프로 차트까지 강의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수험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항목을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달성 기술사 취득을 위한 10계명이라고 된 글인데, 이거는 제가 잘 아는 기술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거를 학습 기본 자세와 그 다음에 생활 기본 자세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학습 기본 자세에 동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를 보면 여기에 제목은 이제 왕도는 없다. 요령 찾기를 버리고 기초적인 단계부터 피라미드식으로 정확하게 쌓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역피라미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역피라미드라는 얘기가. 자, 주위에서 보면 기술사를 솔직하게 그 학원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가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쉽게 합격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기술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찾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사를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된 기술사가 제대로 기술사에 대한 역할을 하지, 그 요령 부려가지고 그저 몇 개월에 어떻게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은, 이건 절대 우리 전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뽑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그 다음에 깊게,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인 패턴이 이러니까 이런 시사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충분히 어떤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될 수 있지만, 막 문제를 막 예상 문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통하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좀 더 우리 쪽에서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근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몇 가지 요령을 부려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들에 대한 기교를 찾으시면 상당히 기술사가 되셨을 때 문제가 될 거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상시에 모든 걸 바쳐서 1, 2년, 3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기술사 된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은요, 기술사 된 사람 된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임대를 한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실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기술사 역할을 못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기술사님이 쓴 글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요령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요령 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도록 하자 이거야.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 10문제, 그 다음에 30문제, 그 다음에 50문제, 그 다음 100문제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잡아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많아진다, 이 테마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공부가 짧을 때는요, 몇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게 테마가 상당히 본인이 써먹는 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처음서부터 이 나중에 갈수록 상당히 넓어지니까 이걸 암기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과정에 보면, 심지어 제가 나가는 데서 다른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제는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된다. 200문제, 300문제. 저희들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암기하는 걸 암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답안지 베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그 사고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암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인 사고. 이것이 기술사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기술사가 여러분들이 되고 나면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상당히 아주 훌륭한 훈련이 돼서 나올 거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요령을 부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기본 수업도 차근차근히 가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그것이 정말 기술사로서의 길을 가는 길이다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암기를 하지 말고 완전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숙지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의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강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암기는 거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95%는 암기가 아닌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암기는 5%도 안 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데 암기를 해가지고 쓰면은 그 답안지가 암기를 해서 쓴 답안지는 보면은 채점자가 보면 보여요. 그러면 좋은 점수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암기를 해가지고 쓴 답안지 같으면은 좋은 점수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해를 병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아주 필요한 수치라든지 필요한 도표 같은 경우를 암기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등 분야에서 점등 분야 같은 경우는요, 조명의 점등이다. 조명의 점등에서 만약에 형광등이다. 그러면 형광등을 제대로 알려면은 여기에서는 이 물성을 아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점등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물성을 모르면 이 형광등 이해하는 걸 몰라. 형광등을 모르면은 조명의 점등에서는요, 백열전구와 방전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형광등을 알면 HID 램프를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성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다른 데서 형광등 조명 같은 경우를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하는 사람이 물성에 대한 고전압에 대한 이 기본 패턴이 안 돼 있으면 강의 안 되는 겁니다. 에? 이 형광등을 하나 이해하려도요, 이 물성 개념과 고전압 개념에 대한 그 방전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요, 이 강의는 그건 올바른 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의를 막 해요. 도대체 어떻게 강의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다가 체계화시켜서 가도록 하자. 자, 이 강의가 나가면서부터는요, 대한민국의 이 강의는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강의 이상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에?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전기의 부분에 대한 강의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평정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거 자신해요. 그거를 제가 마음가짐하고 지금 이 테이프를 만든 거다. 다시 한번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완전히 숙지하는 쪽으로 다 나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갖다가 베끼거나 흉내를 내지 말고 독특한 자기 답안지의 형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의지에서 발행하는 무작정 따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한번 보세요. 기술사 공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우선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봐라 이거죠. 이렇게 답안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골교를 가지고 이런 전체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이 무작정 따라하기라든지 모범 답안 1, 2, 3권대로 그대로 그냥 베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의지해서 달달달 외운다라고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판이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공부 가르치는 스타일이 잘못 전해진 거예요. 이 테이프를 통해서 그거 불식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암기하라고 안 시켜요. 네? 왜? 저희 자체가 암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처음에 자기의 모습을 내려면 모방을 해야 돼. 그렇죠? 모방을 해가지고 자신의 답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일본이 외국에 대한 기술을 모방하지 않습니까? 모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넣는다고 여기다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는 뭐냐?
우선 모방을 해봐라 이거죠. 기존에 답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모방을 해본 다음에 이 모방된 답안지를 가지고 자신의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우리한테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 답안지가 자꾸만 보완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답안지를 만드는 거는 자기의 경력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사고, 실문,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안지가 팔딱팔딱 살아있어야 돼. 제가 팔딱팔딱 살아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기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처럼 답안지가 팔딱팔딱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답안지를 봤을 때 야, 이 답안지는 참 멋있다. 야, 이 답안지는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전부 다 베꼈구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2등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시험은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잖아요. 꼭 게임이 룰이 공정한 게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정한 게임이 아니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은 서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밤 2년 3년씩 내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서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훔쳐간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에? 여러분들 노력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의무예요. 정말 시험은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채점은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답안지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돼야 돼. 네?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실전 연습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없으며 육성의 녹음 테이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전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전 연습이라는 건 일단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는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 시험 봐가지고 한 20점밖에 안 맞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또 가. 그러면 30점, 40점 올라가. 또 가. 그러면 그게 나는 이번에 가서 떨어지니까 가서 볼 필요가 없겠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험을 계속 볼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고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계속 가서 경험을 하라 이거죠.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답안 제출할 때 보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책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자, 단어도 그렇거든요. 영어 단어도 가장 기억력이 좋은 거는요. 예? 단어를 얘기하고 boy 그러면 B-O-Y 소년 그리고 딱딱딱 한 3초 쉬고 B-O-Y 소년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 스스로가 다시 듣는 것이 가장 기억력을 회생시키는 가장 기억력을 아주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녹음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그 카세트를 통해 가지고 자주 들어주는 길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기술사 취득 목표가 이제 출세 목표는 지났어요. 그래서 전문 기술자가 돼보겠다.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면은 이 신분이 수상승해가지고,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가 되겠다. 전문 기술자로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내놓아 해도 남에게 정말 뒤지지 않는 기술자가 되겠다. 그런 자세로 일단 이 학습에 임해야 아주 훌륭한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활 기본 자세를 보면은요,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은 첫째가 일상생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자, 집중력을 키우는 길은
이 평소 생활에서 이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 생활이라는 건 뭐 TV 보고, 예를 들어서 신문 보고, 뭐 여러분들 다닐 때 다 다니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그렇잖아요. 기숙사 5% 이내 합격률에 들어가려면은요, 100명이 보면 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5등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아주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단축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집중이 생긴다. 이래야 뭐예요? 여기에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대개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뭐냐면, 1년 정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기숙사 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기숙사 한다고 오셔가지고 1년 정도 해보다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중도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1년만 허비한 거예요, 1년만. 에? 그럼 뭐예요? 1년 동안 해가지고. 돈 들여, 시간 들여, 뭐 할 거 못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1년 해보고서 말아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좌우지가 만약에 그 1년을 만약에 효과적인 거로 다 나타내 주려면 힘들겠지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끈기가 있어야 된다. 끈기. 에? 그러니까 저희들 합격한 사람들 치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 중에서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에? 그래서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에? 중간에 리듬을 끊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필요하다. 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벽한 수준에 들어가면은 이 누가 얼만큼 더 지구력을 가지고 견뎌주느냐의 차이에 합격에 대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끈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을 비싸게 써야 돼. 전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시간을 비싸게 써라. 자, 보세요. 러시아어에 뭐 밀려? 그러면은 새벽 6시, 4시에 나가는 거야,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남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6시, 5시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출근하기 전에 3시간 아주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찍 출근했다고 좋아하고, 러시아어에 안 걸리니까 1시간 반 걸릴 거 한 10분, 30분 가서 최소한 안 걸리고, 그리고 근무 시간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나면은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저녁 식사만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 11시까지 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좀 그 수업 기간 동안 올 수 없는 거죠. 그럼 한 5시간 정도 잘 거 아니에요? 그 5시간 정도 자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비싸게 써야 돼. 그러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TV 아까 제가 저 없애라 했는데 TV 볼 시간이 없어요. 응?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말 저희가 그 자존심이 안 상해서 그렇지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그러면은 정말 이 시험이 무엇길래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하고 문제다 이게. 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투지를 가지고 붙어야 돼. 그러면서 이 시험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만 되면 공정한 게임에서 노력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은 때때로 전체를 놓고 취약한 분야를 체크해가지고 보완해서 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기숙사 시험을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얘기를,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 큰 산이 있어. 이 큰 산이. 그럼 내가 여기 정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상 올라가려는데 이 산 전체를 보고 먼저 보려면은 멀리 떨어져서 봐야죠.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이 산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가까이 가서 좀 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정상을 가는 길이 여러 길일 거다 이거야. 일로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일로 가는 길도 있을 거고 일로 가는 길도 이렇게 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은 일로 올라가 봐. 이게 수변연설비 쪽이야. 그럼 내려와. 조명공학으로 올라가. 내려왔어. 동력설비로 올라가.
그 다음에 피레기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 산 골짜기가 여러 골짜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여러 골짜기의 줄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고 다시 또 나와. 그래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느 소나무 밑에서 말이야 이게 이 산 다 올라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수변 설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것 분야 또 들어가보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봤으면 또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보고 또 이쪽에서 보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예? 이 기술사 시험은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공부에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변 설비하면 수변 설비에 무슨 변압기를 한다 그러면 변압기만 빠져가지고 그냥 변압기 이걸 왜 쓰는지 어떻게 쓸 건지 옆에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어? 그 공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호적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아 이거는 변압기의 기기 구성 중에 변전실의 기기 구성 중에 한 가지지. 그것도 나와야죠. 또 콘덴서 들여봐야지. 뭐 피레기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봐야 될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세부적인 것도 들어갔다가 전체를 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해야 이 답안지가 굉장히 아주 상당히 좋아진다 이거죠. 지금 학생들 요새 고등학생들 자기 논문 쓰는 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이 논리시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능력이에요. 어떤 사안을 놓고 깊이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와가지고 전체를 봐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 내주고 이런 것들의 훈련 연습이거든요. 이 기술사 시험 답안지가 그 연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 파트에서는 뭐냐면은 이 기술사는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내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미치는데 혼자 미칠 수가 없잖아요. 대개 요새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총각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장가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새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기술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결혼을 하신 분들이 거의 90%다 이거지. 그러면 혼자 본인이 미쳐가지고 되겠느냐? 이 혼자 미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혼자 미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TV를 없애고 싶어서 집에 가서 TV를 없애자. 아, 부인이 못 없애게 하고 애들이 못 없애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부분을 가장 일선에 도와주는 부분이 부인이 도와줘야 된다. 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지만 남자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 없는 똑똑한 이 성공한 남자 없다는 얘기야. 훌륭한 부인 없이 성공한 남자 없어요. 또 부인도 뭐 마찬가지 뭐 훌륭한 남편이 있어야 성공한 부인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 위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부인의 내조가 필요한데 이 부인의 내조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부인을 아주 가장 나한테 아군을 만들어야 돼. 아군이라는 것은 나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스폰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인을 적군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 평상시에 술 먹지, 이게 부인한테 할 짓 못할 짓 해가지고 항상 부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부인이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인을 아군으로 만들어야죠. 아군이 강력한 지원자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부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모님 교육을 6회까지 시켰는데 부인들이 여기 와서 남편이 어떤 데 공부하는지 와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의 도움을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팩터를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보면 훌륭한 부인이 없는 남편의 성공은 없고 부인의 인품과 덕망이 남자를 크게 만든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여자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울려고 하려면 한정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책가방 들고 나가고 뭐 사무실 가는데 거기 뒤통수에 대고 뭐 이렇게
바가지 꽂고 그러면은 남자 공부 안 되거든요. 도서관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 공부한다고 쭈그려 앉아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남자가 대문 밖 딱 나가면 집 생각 안 나게 만들어주는 여자가 정말 아주 좋은 여자다 이거야. 가서 돈 몇 푼 벌어오고 이러고보다도 예? 이거 굉장히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기숙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똑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이건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 똑똑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적으로 똑똑한 거지 바깥으로 똑똑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남자가 피곤합니다.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똑똑하되 여자가 똑똑해야죠. 현명하고.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똑똑함이 중요하다고요. 아주 제가 여자 시인이면서 교수이신 이인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고 시인이고 뭐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도 그 TV에 나와서 그 인터뷰할 때 자세를 보게 되면 두 발을 탁 모으고서 말이에요.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아주 공손하게 아주 그 답변하는 자세. 그거 똑똑하시잖아요. 내적으로는. 그래도 그 똑똑함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진지한 칭찬과 위로, 격려에 인색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시험, 이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어려운 시험인데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세 번 떨어졌어. 그래서 요번에 세 번째 또 왔는데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집에 오니까 말이에요.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고생했어요. 뭐 다음에 있으니까, 그것 시험 어려우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한데, 뭐 당신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또 떨어졌지, 뭐 이러고 하면은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아. 이렇게 하면요, 이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많아요, 남자들이. 지금 테이프는요, 사모님 반드시 보셔야지, 이 옆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수험생이 보시면 말이에요, 이 테이프 사모님 옆에다 모셔다 놓고, 다시,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다시 보세요. 남편 어려움 이해해야죠. 남편들이 이 공부 왜 합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옆에서 기숙사 됐다 그러지, 내가 과장 부장인데 언제 쫓겨날지 모르지. 그러니까 힘든 몸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녁 때 공부하고 또 지친 몸을 들고 나가는데, 부인은 그냥 남편이 말이야,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지친 몸 끌고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들어오는데, 정신없이 자고 앉아있고 말이죠. 텔레비에 빠져있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된다고. 예? 이건 뭐냐면, 남자가 미치면은 같이 미쳐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입니다. 아침에 남자가 5시에 만약에 책가방 싸들고 나가면 아침밥 먹여서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 남자가 이 기숙사 시험이라는 이거 합격을 하는 거지. 그냥 깔려놔가지고 되질 않아요. 남자가 혼자 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합격을 하면은 합격자한테 이제 전보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집으로. 근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드렸어요. 집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받았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무슨 수험생님 댁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그 수험생님이 이 기숙사를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답변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숙사가 뭔데요? 그게 우리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니, 남편이 기숙사 공부하신 것도 몰랐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기숙사 공부하는 건 나 몰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남편이 말이야,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은요, 아니,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자 모르게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사모님 옆에다 두면요, 이 남자는 망해. 기숙사 10개 따도 소용없어요. 저, 저렇게 봅니다. 그 남편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모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세요. 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아까 말로.
좀 한번 실패하더라도 더 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삼각 그린 것처럼 지금 기술사 1000명이다 이거야. 여기 기사 지금 10만 명이야. 그 10만 명에서 그냥 기사로 그냥 있을 거냐? 그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장사라도 할 거냐? 나를 1000명 있는 경쟁이 있는 위의 사회로다가 자기를 에스컬레이션 할 거냐? 자기 판단해야 되죠. 어? 사는 방법은 거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구멍가게에서 밥 세 끼 못 먹겠어요, 어느 거 해가지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만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성취와 자식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하는 거예요. 기술자로 가려면 이건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 주변 관리를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부인이.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그 부인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친구들이 그 집에 잘 가고 싶어 하느냐, 안 가고 싶어 하느냐? 그 형제간들이 그 집에 가고 싶어 하느냐, 안 가고 싶으냐를 보면은 그 여자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 벌써 여자가 쌀쌀맞게 하면요. 뭐 형제간, 친구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에? 그러면 그 남편 주변 관리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만약에 부인들께서 보시면 남편 주변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기술사 시험하는데 하나 1조를 한다. 네? 그럼 구체적인 수업 내조 방법은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기술사를 4개를 합격했다. 1년에 기술사 한 번일 때 4년 동안 연속해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 공로를 전 부인한테다 돌렸다고요. 95%를 당신이 했고 내가 5% 했다 그랬어요. 제가 95% 하고 당신이 5% 한 게 아니라. 어? 아니 정말 아닙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공부한 거지. 자꾸만 흔들어버리면 내가 무슨 놈이 공부를 해. 바가지나 긋고 앉아있고 뭐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사냐, 뭐 대충 가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놀러 가자, 뭐 이래 버리면요 이거 안 돼. 네? 그래서 부인께서 이 기술사 시험이 뭐고 어떻게 된 건고 이런 것들을 먼저 이거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남편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부인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남편의 도움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조의 양과 질에 따라서 이것도 수험생이 하나의 경쟁 몫이다 이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한 수험생은 부인이 발목 잡는 부인을 가지고 있고 한 수험생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양과 질로서 그 수험생을 내조를 한다면은 이 경쟁은 말이에요. 이 결과가 뻔해. 그 다음에 주위 가족 친지들에게 수험 준비를 소문을 내라. 소문을 내놔야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공부나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투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기술사 시험 공부하는 거는 난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 지금 요새 사립학교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아마 요새 한 달 과외비만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일반 과외비가 얼마지 한 두세 과목 들으면 한 4, 50만 원 될 거예요. 네? 기술사라고 하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야. 15만 원. 네? 그러면 1년 해봐야 6개월 해봐야 90만 원이고 1년 해봐야 180만 원이거든요. 그럼 책값까지 다 해가지고 250만 원인데 이거 다른 공부에 비해서는요 엄청나게 싼 거죠.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투여 안 하고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그래서 수험은 리듬이니까 리듬 안 잃도록 과음, 결강, 그 다음에 경조사에서 리듬이 안 깨지도록 부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또 하루에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봤죠. 이 공부 시간을 보세요. 공부 시간. 공부 시간에 5시간 이상을 제가 100점을 놨다고요. 하루에 1일 공부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못한다? 그럼 50점이야. 이게 50점.
그럼 이 공부 시간을 105시간 더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이 평균 점수를 올려야 돼요. 에? 그러니까 공부는 반드시 어떻게 5시간 이상 해줘야 된다. 5시간 이상 해줘야 공부의 리듬이 쭉 가죠. 이게 5시간 이상이 안 되면 안 돼.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남편한테 항상 자신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당신 할 수 있어. 에? 당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잘해왔잖아. 그런데 이 시험이 좀 어려워서 좀 시간이 좀 힘들 뿐이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남편이 중간에 포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인께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만약에 기숙사 시키려고 마음을 먹을 경우에 뭐 그거 안 하면 뭐 먹고 살 거 없습니까? 어? 그건 뭐 힘들게 하지 말고 뭐 대충 뭐 좀 이렇게 저기 해봅시다. 이러면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를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딱 되면 용기를 주셔야 돼요. 계속.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들한테 잘할 때는요, 절대 때리지 말 것. 칭찬을 많이 해줄 것.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넌 잘해. 에? 아주 잘해. 이 어릴 때 이게 나중에 아주 굉장히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어릴 때 칭찬을 못 받은 애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집안 경조사는 부인이 시험 기간 중에는 부인이 맡아야 돼. 그러니까 문상이나 뭐 그다음에 뭐 축의금 전달하러 가도록 안 만들도록 부인께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듬이 깨지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수험 기간 중에 TV를 다 보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요 좋아지는 게 전 식구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 가족들이 TV를 안 봐주는 거예요, 좋아요. 예? 그 만약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남편이 없을 때 보면 없을 때 보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끈다. 끌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그게 자꾸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예 치워버리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텔레비를 놔둔 상태에서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텔레비를 없애는 길이 상당히 수험에 아주 필수 부각이라는 그런 관건이라는 얘기죠. 이 시험이 워낙 어려우니까 실패하더라도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부인께서는 이 내조하는 방법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상처 주는 얘기 다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쉽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2년 정도씩 그건 다 하거든요. 2, 3년씩 하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목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잡으면은요, 그 목표를 한 개씩 잡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 개를 잡으면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뭐 영어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 기술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시고, 이렇게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씩만 잡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최근에 시험 출제 방법하고 답안 작성 요령하고 우수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제의 강의는 그냥 자타공유하는 거야. 이 의제 강의, 기숙사에서의 강의는 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출시하는 이유는요, 보고 평가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강의 이상은 다 해야 돼, 이제. 오늘 이 비디오 테이프가 나간 이후에는 제 강의 이상으로 다 해야 돼. 그 강의 이하로 가 있으면요, 이거는 다, 정 원장이 다 한 상식이야, 상식. 이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전국에 깔리면요, 이 테이프의 내용은 상식입니다. 이제 기술이 아니라.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돌려보고, 또 다른 사람 또 보고, 예? 이제 대한민국 사람 다 하는 거야. 예? 이건 누가 특별히
점유하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수준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 공부 안 한 사람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에? 저는 시험의 공정성을 결여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기술자를 갖다가 고르게 똑같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 공정성 확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학원 안 나오고서도 이 테이프만 보고서 아마 이제 저한테 그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아마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지금 저희 책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저희 학원 안 나온 사람이야. 예? 그런데 다른 데 갔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독학해야지 됐어. 좀 완벽하진 않지. 분명히 학원 나오는 거는 공짜는 아니다 이거야. 이 강의 테이프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강의 받는 거와 교재를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인 답안 작성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요. 문제를 지금 낸 출제위원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한 1, 2분 생각하세요. 뭐 길게는 5분 생각하셔도 좋아. 에? 무조건 써내려가지 말고 야, 이 답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프로세스를 먼저 쫙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묻는 방향 맞는 걸 써줘야 돼요. 출제위원이 묻는 방향 아닌 걸 갖다가 뭐 1시간 내내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조정해야지. 시간 조정 어떻게 해요? 시간 조정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5문제가 100분 동안 쓰도록 나왔다. 100분 동안. 그럼 한 문제에 20점씩 쓴 거야. 20점씩. 그래서 20분씩 쓴단 말이야. 20점씩 또 줘. 그러면은 이 문제에 20분만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1번 문제를 40분 써버리면은 나머지 어떤 한 문제는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시간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남과의 차별화된 답안지 내용이야. 자 보세요. 내용에서 분량만 많은 답안지는 별로 답안지에 점수를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내용에 분량이 많은 것보다도 깊이 있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답안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형광등이 점등이다 그러면 물성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 언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를 넣어주면 뭐가 좋냐면 빨리 출제위원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걸 빨리 본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승전결이야. 처음에 풀어내가지고 그걸 꼭 서론, 내용, 본론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내용. 그래가지고 내가 개요에서는 내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 목사는 이렇게 쓰겠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어가면 이렇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네? 자기 내용을 피력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답안지가 여러분이 답안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출제위원을 여러분도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출제위원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 아니야. 그러니까 출제위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저기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출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출제위원을 정말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더 답안지를 써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험장에 앉아있는 다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쓰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수한 답안지를 점수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항상 출제위원 입장에 서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 살아있는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암기식 쓰지 마라. 암기식으로 막 하지 말고 기승전결을 해라. 그 다음에 답안지가 항상 상대평가거든요. 이게 논문식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야. 상대평가라는 얘기는 뭐
1등서부터 10명 붙인다 그러면은 무조건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가 100점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보다 잘 된 답안지가 10명이 있으면은 자기는 10등이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최근 것부터 한 3년 정도를 차근차근히 거꾸로 분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내용의 분량을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주 깊이 있고 독특하고 자기의 그 정말 그 실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적인 전개가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내용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면 점수 받는다는 거야. 예? 이거는 어느 시험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서브노트는 작성은 왜 하냐? 이거는요, 처음에 모방이야. 처음에 남이 작성하는 거 작성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먼저 작성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다른 학생의 노트를 그대로 베끼는 거야.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신의 노트를 직접 핵심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한 테마 끝나면 또 작성해보고, 한 테마 끝나면 부족하지만 작성해보고, 또 그 다음 달에 작성하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방을 해서 근접을 해보라고 무작정 따라하기를 제시해 주는 거지, 무작정 따라하기로 똑같이 답안지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로 똑같이 답안지를 쓰면 여러분들 떨어져. 예? 그 얘기는 뭐냐? 무작정 따라하기는 일단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대충 이런 방법으로 써서 나간다 이거죠. 거기다 자기의 숨결을 갖다 잡아 넣어가지고 자기 답안지를 만들어내가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효과적인 복습은 10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2차 복습은 하루 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만약에 한 주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강의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나버리면요, 50%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려.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누적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근접해가지고 리피트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단계별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1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1단계는 출제 범위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을 봐라 이거죠, 전체. 그러면 어떻게 돼? 무작정 따라하기 1, 2권 상하로 보면 쫙 다 나와 있어. 두 번째, 관연도 출제 문제 분석을 하는데 최근 거서부터 1년, 2년, 3년, 5년으로 가면 돼. 이거는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관연도 문제 1, 2, 3이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요약, 내용 파악하고 핵심 단계를 부여를 해가지고 나열식이 아닌 아주 핵심적으로 써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보시게 되면 0, 5, 1로 돼 있잖아요. 제로라는 거는 말이에요. 제로라는 거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면은요, 합격은 영원히 없어요. 전 문제를 말이야, 똑같이 밀고 가면은 이것도 5년 이상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년 내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느냐? 1년에. 그 얘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부터 교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 이건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야? 수변면설비 쪽에.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선 말이에요. 무슨 항공장애 등, 에? 이야, 이거 나온대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걸 1년 내내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가장 근접한 접지 문제, 수변전 문제, 피대설비 문제, 아주 콘덴사 문제, 이렇게 아주 고접한 문제, 항상 근접한 문제부터 끝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놓은 게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수변설비, 예비전설비, 보호개정기가 26%, 23%, 피대설비가 12%. 이거는 최근에 한 3년 거를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한 거예요. 조명설비, 조명공학, 간선 고조파, 정보, 동력설비.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이게 74%입니다. 나머지 관계법령, 병원설비, 에너지설비, 기타 뭐 기술계산해놓고 설비사전이 저기에 해당이 되지만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서부터, 많이 나오는 부분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끝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적게 나오는 에너지 절약 문제, 뭐 병원 설비 문제보다는 만약에 접지 문제라든지 수변 설비가 안 됐다 그러면 저 문제 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많이 투여를 비례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죠. 네?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이것이 가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한다는 얘기야. 가장 짧은 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똑같이 다 밀고 간다?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험 공부하는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칸세프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제에서는 이 칸세프로를 각 강의마다 계속 이거를 갖다 연습을 시키는데 어차피 이제 이 비디오가 나가면 대한민국 이거는 항상 얘기하는 대한민국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과감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세프로는 만약에 뭐에 대해서 논하라,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논하라, 내가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러면 내가 기본 실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정환경은 어떠냐, 경제력은 어떠냐, 직장 관계는 어떠냐, 주변 환경은 어떠냐,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칸세프로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우리가 로직한 개념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은 어떻게 성공할 거냐. 성공, 그러면 이 성공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제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 제가 아끼는 분들에게 주요 강의를 상식적으로다가 한 6개월씩 해주려고 합니다. 이 인생은, 이 강의 테이프를 여러분이 보겠죠. 인생은요, 다 세옹짐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걸 지금 이제 느낍니다만은, 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자승자박이고, 자기가 모든 문제에 대한 거는 성공에 대한 팩터도 자기가 만들어갖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으로 가는 팩터들, 긍정적인 팩터들, 부정적인 팩터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가기 위한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기술사 시험 답안지는 뭐냐면 이렇게 분해 결합하는 능력을 자꾸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다 그러면 접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시간을 가지고 기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저하고 와서 다른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에 이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식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 2번의 강의 가지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